파울 클레는 스위스에서 출생하고 사망했지만 20세기 초중반까지 독일에서 그림 공부를 하고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음악 교사였습니다. 음악적인 가정 환경 때문에 클레의 바이올린 실력도 전문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음악적 요소들이 많이 발견되기도 하고 음악이 클레의 그림을 이해하는 하나의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클레의 그림들은 기하학적 도형이나 상형 문자, 기호 같은 단순한 형태의 밝고 다양한 색상, 강한 빛의 효과에 집중한 것이 특징입니다. 클레의 그림에는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함이 있습니다. 클레는 원시시대의 동굴벽화나 어린아이의 그림에서 예술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쓸데없이 간섭하지 않으면 아이는 도리어 멋진 그림을 그리게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진정한 예술의 시초라고 보았고 그 순수함에서 미술의 출발점을 찾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표현주의, 입체주의, 초현실주의 등 다양한 예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클레는 또 다른 추상화의 창시자인 칸딘스키 같은 화가들을 만나 청기사파라는 그룹에서 활동하였고 유명한 조형과 건축예술학교인 바우하우스의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클레는 현대 추상회화의 시조로 불리고 있습니다. 큰 동그라미와 작은 동그라미 2개, 몇 개의 네모, 몇 개의 곡선들로 이루어진 사람의 얼굴이 있습니다. 사용한 색들은 모두 매우 밝은 색들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얼굴일까요? 어린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그리는 내용은 대부분 사람의 얼굴입니다. 엄마 얼굴, 아빠 얼굴,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 등 가까운 가족들의 얼굴입니다. 클레도 어린아이들의 그림처럼 원과 네모, 세모 같은 단순한 도형들로 누군가의 얼굴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림의 제목이 세네치오입니다. 세네치오는 국화꽃의 일종입니다. 클레가 누구의 얼굴을 그린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국화꽃처럼 향기로운 사람이었고 얼굴이 동그란 편이었던 것만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아지는 사람이었는지 온통 밝은 색을 사용해 얼굴을 그려놓았습니다. 단순한 선과 도형만으로도 느낌을 전달하고 많은 걸 상상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클레가 현대 미술에 가져다 준 커다란 혁신입니다. 이 세네치오 그림은 클레의 가장 유명한 그림 중 하나입니다. 여기저기 반달형의 지붕들이 보입니다. 마치 색색의 조명을 비춘 것처럼 아름답습니다. 노을이 지는 시간에 건축물들이 빛에 물들어가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그림입니다. 수채화로 그려서 효과가 더욱 좋은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저렇게 아름다운 마을로 여행을 가고 싶어지네요. 클레는 1914년 튀니지를 여행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본 풍경을 그린 것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남유럽과 마주한 아프리카 최북단의 작은 나라 튀니지는 아프리카인데도 우리가 흔히 보고 생각하는 아프리카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아프리카이지만 유럽의 색채가 강합니다. 좋은 기후와 아름다운 자연 풍경, 그리고 유럽과 가까운 지리적 위치 때문에 프랑스 등 여러 제국의 침략을 받기도 했습니다. 클레도 그곳의 강렬한 빛과 풍광에서 예술적 영감을 얻어 많은 그림을 남겼는데 투명한 수채화로 겹쳐 칠하는 방식으로 여행의 유쾌한 기억들을 추상적인 도형으로 표현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빛의 강렬한 기억은 이후 그의 그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보신 곳 중에서 가슴속에 남은 가장 아름다운 마을은 어디인가요? 곱슬곱슬한 머리로 어딘가를 바라보는 커다란 눈동자의 천사가 있습니다. 어쩌면 태풍에 밀려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사의 모습은 아니어서 조금 당황스러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거나 다른 그림들에서 본 천사의 이미지는 대부분 사랑스러운 모습이니까요. 이 새로운 천사 그림은 최초의 소장자였던
발터 베냐민이란 철학자 때문에 더욱 유명해진 그림입니다. 클레와 친분이 있었던 베냐민은 나치의 탄압을 피해 망명을 시도하다가 스스로 삶을 마감한 철학자입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던 작품이 클레의 새로운 천사입니다. 유태인이었던 베냐민은 이 천사를 유태인들이 갈망하는 미래의 메시아로 상상하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독일에서 활동하던 클레는 나치 정권이 들어서면서 예술가들에 대한 탄압이 심해지자 독일을 떠나 스위스로 이주합니다. 히틀러는 혁신적인 미술을 퇴폐적이라 부르며 탄압하고 그 본보기를 보여준다면서 퇴폐 미술전을 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클레의 작품들도 들어있었고 미술전을 위해 그의 작품을 강제로 빼앗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클레의 그림이 어디가 퇴폐적이라는 것일까요? 발터 베냐민은 클레의 새로운 천사 그림을 통해서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던 꿈과 그들이 끝내 이루지 못한 바람들이 천사의 발 아래 장작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모 모양의 검은색 선이 마치 건물 지붕 같기도 하고 높은 산봉우리 같기도 합니다. 그 위로 붉은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습니다. 화면에 다양한 색의 점들과 흰 점들이 찍혀 있습니다. 파르나소스 산은 그리스 중남부에 있는 산입니다. 아폴론의 신전이 있는 산입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이곳을 옴파로스라고 부르며 세계의 중심이라고 여겼습니다. 클레는 파르나소스 산을 이슬람 타일처럼 표현했습니다. 마치 타일 바닥과도 같은 색면들을 조합하고 거기에 기하학적인 도형과 선을 덧붙여 자신이 생각하는 신들이 사는 곳을 표현했습니다. 그림 속에는 이슬람 사원과 사막의 모래와 파란 하늘이 들어 있습니다. 색은 투명하고 이미지는 단순해졌지만 삼각형으로 표현한 선은 산의 이미지를, 오렌지색의 원은 태양을 상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클레에게 신들이 사는 세상은 이런 색상과 도형으로 이루어진 모양입니다. 이 작품은 제목 그대로 검은색으로 배경을 칠했기 때문에 사물들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 그림의 사물들 일부분을 바꾼다면 그림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클레가 인형극을 관람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도 인형극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공연 예술을 관람한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직접 연극 배우가 되거나 가수가 되어 극장에서 무대 의상을 입고 공연하고 싶은 꿈이 있다면 공연하는 모습을 클레의 인형 극장처럼 표현해보세요. 클레는 여행했던 튀니지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우리는 앞에서도 클레가 튀니지를 여행하면서 그린 붉은색과 흰색의 돔들이라는 작품을 감상했는데요. 이 튀니지 정원에서 작품에는 튀니지에서 인상 깊게 보았던 정원 풍경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원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 정원에서는 무엇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나요? 여러분의 정원을 표현해 보세요. 클레의 또 다른 천사 그림입니다. 클레는 이렇게 어린아이가 낙서하듯 단순하게 선을 이어 그림을 그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선에만 색이 있네요. 여러분이 다양한 색을 넣어서 다른 그림으로 바꿔보세요.